서귀포의 한 호텔에 묵던 투숙객들이 무더기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경찰과 가스안전공사까지 현장을 찾아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와 소방관들이 호텔 외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호텔 2층에 있는 객실 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넘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오전 9시 반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혈액 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O2 농도가 높아서 서귀포 소방서로 관련된 내용을 전달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호텔로 오셔서 전체적인 고객분들 다 밖으로 내보내고. 그런데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인 건 이 투숙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객실에 머물던 가족 3명과 바로 위층에 있던 다른 가족 5명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하 1층 보일러실과 같은 라인에 있는 객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투숙객들은 병원을 찾아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8에서 26% 수준. 일산화탄소 농도가 20%를 넘을 경우 두통과 판단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40%를 넘으면 2시간 안에 숨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환자가 발생한 객실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소방 측정 결과 정상 수치 20ppm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은 보일러를 돌리면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너무 적고 보일러실과 객실을 연결하는 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일러실 내에 있는 온수기 12대 중에서 CO가 검출된 온수기가 없었습니다. 구조를 봤을 때 객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호텔 측은 사고가 나거나 일산화탄소가 측정된 객실 3곳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호텔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장마를 피해 제주 해수욕장을 찾는 물놀이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레저업체가 해수욕장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작 피서객들이나 주민들은 물놀이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제주의 12번째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월정리 해수욕장. 한눈에 봐도 해수욕장 오른쪽 월정항 주변에 물놀이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면 바위가 적고 상대적으로 넓은 해변은 물놀이가 제한돼 레저객과 서핑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은 400m 길이의 백사장 가운데 갯바위를 피해 부표로 표시한 70m 구간. 부산에서 제주까지 여기 월정리가 또 예쁘다고 해서 왔는데 수영하는 구간이 너무 좀 작기도 하고 저 서핑 쪽으로는 아예 못 넘어가게 해서 좀 불편했어요. 물놀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건 레저업체들이 지난해 백사장 점사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 재작년까지는 모든 곳에서 수영이 가능했지만 레저업체가 백사장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앞바다가 수상 레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바위 구역이 포함돼 물놀이를 할 수 없어 공간이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때문에 서핑이나 고무보트를 타지 않는 물놀이객이 들어가면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도 나옵니다. 서핑 이용객 말고 일반인들이 입욕을 했을 때 체내에 부딪히게 되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의 안전사고를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해수욕장 본연의 목적이 상실돼 관광객과 소상공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시의 개선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잠깐 물놀이를 하면 통제를 하니까 다른 레저 활동 자체가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저쪽 입욕구역 그 좁은 지역
목욕탕만한 구역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주시는 물놀이 구역 지정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해수욕장 운영 주체인 마을과 협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속에 여름 바다를 찾는 물놀이객들이 즐길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됐던 형의 유해를 76년 만에 찾았던 제주 출신 재미동포 이한진 씨가 제주를 다시 찾았습니다. 4.3 당시 온 가족을 잃은 아픈 역사를 증언한 이한진 씨는 4.3이 올바른 이름을 갖고 미국의 책임도 규명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제주 공항에서 발굴됐던 4.3 희생자 유해의 신원이 15년 만인 지난 2월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됐던 고 이한성 씨의 유해였습니다. 76년 만에 형의 유해를 찾았던 제주 출신 재미동포 이한진 씨가 4.3 증언 본풀이 마당에 증언자로 나섰습니다. 11살 때 두 형과 누나, 어머니 등 4사람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던 아픈 가족사를 증언했습니다. 누나는 발 이 밑으로 그냥 창으로 막 찔러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목숨이 살아있었고 어머니는 숨이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고요.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연자제를 피해 미국 뉴욕에서 48년을 살아온 이한진 씨는 지난 2019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4.3 심포지엄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유엔까지 이렇게 온다 하고 했을 때도 제가 정말 다시 번쩍 들었고요. 그때도 다시 그런 어떤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지 않겠나. 4.3이 아직도 이념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며 4.3이 올바른 이름을 찾기 바란다는 소망도 전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지금 그 아무런 글을 한자 표시가 없는 그 석이 누워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세워놓기라도 자 그러면 글을 이제는 세울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한진 씨는 4.3이 제주 도민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미국의 책임 문제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북부와 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서귀포 30, 성산 29.3, 고산 28도 등 해안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아 폭염특보가 강화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병철 제주시 체육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병철 회장은 지난 9일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14일 이내 납부로 20%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병철 회장에 대해 직원들에게 가족 꽃집의 배달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12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원정 진료비가 연간 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다른 지방에서 진료를 받은 제주도민은 14만 1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8.6% 늘었고 진료비는 2,393억 원으로 14.8% 증가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광역시도별로 최소 한 곳 이상을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7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관광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도와 제2공항 관련 심층 보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 체육회장의 갑질 논란 등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가 교육과 휴가를 결합한 런케이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런케이션은 배우다의 영어 표현인 런과 방학의 베케이션을 합친 용어로 학점 교류 제도를 활용해 다른 지역 학생들이 제주대학교에서 계절학기 학점을 이수하고 체류비와 거주 공간 등을 지원해 제주에서 교육과 휴가를 함께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런케이션 사업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체류로 생활 인구가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9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인 78만 4천여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2024 제주국제관악제와 관악타악 콩쿠르가 다음 달 7일부터 열흘 동안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외 학생과 동호인, 세계 정상급 관악 연주자 등이 4천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뉴욕 필하모니 수석 타악기 연주자 마커스 로튼과 네덜란드 지휘자 에릭 얀센 등 국내외 연주자들이 제주를 찾습니다. 제주국제관악타악 콩쿠르는 4개 부문에 14개국 199명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입상자 음악회는 다음 달 16일 저녁 7시 반에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전국 렌터카 소비자 피해의 3분의 1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1,700여 건 가운데 36.7%인 639건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주 지역 비중은 2021년에 50.1%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25.5%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와 함께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제주를 잇는 국제선 하늘길이 확대됩니다.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제주와 중국 시안을 오가는 직항 노선을 재개한 데 이어 진에어도 오는 22일 시안 노선을 띄우면서 제주와 시안 직항 노선이 주 4회로 운항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